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로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지수를 공부했죠. 지수를 공부했고 이번에 이제 로그를 공부를 하는데 이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아주 작은 숫자 아니면 아주 큰 숫자들을 좀 더 이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다루게 되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둘은 뭐 거의 사실상 절친 상당히 이제 친구 같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그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둘이 약간 좀 스포를 하자면 역함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를 얘기를 할 때 지수 함수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공부를 하는데 지수를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단원이 뭔가 조금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로그를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지수가 불완전하다면 그만큼 또 로그도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그 공부를 할 때 지수 공부가 좀 더 이제 기본 베이스가 좀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나가도록 하죠. 일단 로그. 보통 이제 로그는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로그 a의 n이라고 읽고요. 요 i는 이제 밑이라고 불리는 i고요. 요거는 진수라고 부르는 i예요. 그래서 이제 밑과 진수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해줌으로써 이 로그를 표현을 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공부를 할 때는 그 새로운 개념의 정확한 의미와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a의 n, 뭐 로그 a의 n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그 a의 n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답이 이것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같이 좀 연동해 가면서 충분히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로그 a의 n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a를 가지고 n을 만들기 위해 곱해야 하는 횟수를 뜻해요. 자, 다시 뭐라고요? a를 가지고 n을 만들기 위해 곱해야 하는 횟수를 뜻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그 2의 8 얘는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2를 가지고 8을 만들기 위해 몇 번 곱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2를 가지고 8을 만들려면 몇 번 곱해야 돼? 3번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3이야. 로그 3의 81 얘는 당연히 뭐겠어? 4가 되겠죠. 로그 a의 a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1이 되겠죠. a를 가지고 a를 만드는데 뭐 당연히 한 번만 곱하면 되죠. 로그 a의 1 a를 가지고 1을 만들려면 a를 몇 번 곱해야 돼요? 즉 a의 몇 제곱이 1이냐라는 얘기인 거지. 뭐야? 0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를 가지고 8을 만들기 위해서 3번 필요하구나 라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이 식을 2의 세제곱은 8이다 라는 그 지수로 대응시켜 볼 수 있잖아. 의미상 얘랑 서로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3의 4제곱은 81이다 라는 것과 이제 의미상 서로 똑같은 상황이죠. 얘도 이제 a의 1제곱은 a다. 이것도 역시 a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그 로그에서의 그 의미와 이 지수에서의 의미가 서로 이렇게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를 로그 a의 n이라는 것을 x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것은 의미상 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a의 x제곱은 n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로그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수가 계속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미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이 로그의 의미가 뭐라고? a를 가지고 n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횟수가 x라고 한다면 a의 x제곱은 n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지. 알겠죠? 일단 이게 로그의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랑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실수 전체는 아니고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지수 단원에서 지수의 범위를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시키면서 그때 미체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미체 범위가 어떻게 제한이 됐었지?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에서 이 x라는 것이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이 됐어. 그럼 A라는 이 밑은 어떻게 제한이 됐습니까? 양수라고 제한이 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지수에서 우리가 유리수, 지수, 실수 지수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미체 범위를 제한시켰었던 것처럼 이건 역시도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과 서로 일맥상통하다고 했잖아. 의미상으로. 자,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치? X는요? 실수가 되겠고요. 이 N이라는 것은요? 양수를 이렇게 실수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은 결국 항상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A도 양수, N도 양수. 기본적으로 걔네 두 개는 양의 값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 밑과 진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지수에서 그러했으니까 로그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알겠죠? 물론 어떤 경우는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 예를 들어서 로그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 이건 3이라고 쓸 수 있지 않아요? 왜? 아니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마이너스 8 만드는데 3번 곱하면 되잖아.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해. 그런데 이게 언제나 성립이 가능할까요? 뭐 무슨 얘기냐면 밑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이 진수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결과가 대응이 될까? 그건 아니겠지, 그치? 아까처럼 우연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자, 수학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싹 다 버립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때는 괜히 막 조건 달면서 자 이때는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저 때는 안 되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이렇게 부분들 파편 쪼개가지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려가지고 굳이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즉 어떤 건 값이 존재하고 어떤 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그거는 다 버립니다. 즉 아까 우리가 가설을 세웠던 로그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8은 3이지 않겠는가 라는 것은 뭔가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애당초 로그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밑과 진수의 조건은 이렇게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기를 나누겠다라는 것을 못 박아두고 시작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즉 A가 마이너스 2, N이 마이너스 8이 되는 상황은 애당초 로그를 정의 내릴 때 이 밑과 진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끔, 즉 그런 상황은 애초에 언급을 하지 않게끔, 물론 로그의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은 그거는 특별하게 값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정말 특성 케이스고 나머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게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즉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당초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A랑 N 이렇게 밑과 진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A라는 것이 1이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이 된 상황. 그럼 로그 1의 3 이 존재해요? 1을 몇 번 곱해야 3이 되나? 1을 몇 번 곱해야 3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야, 1을 무한정 곱해봐라. 이게 계속 1이지. 그쵸?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계속 그냥 곱해봐. 계속 1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값이 존재하겠어, 안 존재하겠어? 안 존재하겠지. 자, 밑이 1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A는 양수인 것뿐만 아니라 1이 되는 것도 역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우리가 언급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A는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밑과 진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밑의 조건은 A는 0보다 크다. 단 A는 1도 안 된다. 진수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책 기준으로 봤을 때 49페이지까지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로그의 성질. 뭐 로그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요거는 이제 연산 성질을 뜻해요. 연산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그의 덧셈과 뺄셈, 그다음 실수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건데,
뭐 우리 지수에서도 그랬듯이 여기 밑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정형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고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되풀이하진 않을게. 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증명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정규 수업 때 질문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로그 A의 1은 0이다. 로그 A의 A는 1이다. 어때? 감상해봐. 너무 당연하지, 그치? 이거 우리 방금 전에도 얘기하고 왔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A의 M 곱하기 N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다. 로그끼리를 더한 것은 이 진수끼리의 곱의 결과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단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지켜줘야 할 조건은 이 밑이 같을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밑이 A고 여기 밑이 뭐 B 이렇게 서로 다르다면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뭐 이렇게 쓰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밑이 서로 같은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 의미가 뭐예요? 의미. A를 가지고 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 M 곱하기 N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예요. 자, 다시 A를 가지고 M 곱하기 N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입니다. 그럼 몇 번 곱해야 M 곱하기 N이 만들어지느냐, 지금 이겁니다. 자, 그럼 그 횟수는 당연히 M을 만들기 위한 횟수라 N을 만들기 위한 횟수가 더해져야 되지 않겠냐? 좀 잘 이해가 안 가?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그 A에 이것도 2로 바꿔줄게. 2에 8 곱하기 32는 로그 2에 8 더하기 로그 2에 32. 잘 생각해봐. 8 곱하기 31을 만들려고 해. 2를 가지고. 그럼 일단 8을 만들려면 네가 3개가 필요하고 31을 만들려면 네가 5개가 필요하지. 그럼 8 곱하기 31을 만들려면 네가 몇 개가 필요해? 몇 개가 필요해? 야, 8을 만들려면 네가 3개가 필요하고 31을 만들려면 네가 5개가 필요해. 그럼 8 곱하기 31을 만들려면 이를 몇 번 곱해야 돼? 몇 번? 8번. 8번 곱해야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8 곱하기 32라는 게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잖아. 이게 2의 8제곱이라는 걸 누가 몰라? 안 그래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를 8번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8번 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너네들이 8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횟수랑 31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횟수를 더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거 아닙니까? 그쵸?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8 곱하기 32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곱해줘야 하는 횟수는 3번과 5번을 더한 8번을 곱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그 아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3번과 5번을 더한 횟수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횟수랑 똑같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P번이라고 하고 얘를 Q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A의 P제곱이 M이고 A의 Q제곱이 N이겠지? 맞아요? 얘가 P고 얘가 Q라면 이거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방금 전에 하고 왔잖아. 그쵸? 의미 자체가 그거잖아. 애초에 그 로그의 탄생 이유이자 목적 자체가 이거잖아. A를 가지고 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가 P다. 그럼 A의 P제곱이 M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를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지수를 계속 연동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지.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다 따라오셔야 돼. 혹시 모르겠다. 그럼 잠깐 나한테 시간 달라고 그래. 기다려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 안 그러면 이 뒤에 하는 모든 얘기를 다 이해 못해. 그래서 A를 가지고 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가 P번이니까 당연히 A를 P번 곱하면 M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A를 이용해서 N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가 Q번이니까 A의 Q제곱은 M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M 곱하기 N을 만들기 위해서 A는 P 더하기 Q번 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곱한 거잖아. 이 두 식을 곱한 거잖아. M과 N을 곱한 걸 만들기 위해서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을 곱한 걸 쓴 거잖아. 그쵸?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을 곱해서 A의 P 플러스 Q제곱
m과 n을 곱해서 mn. 그러니까 mn을 만들기 위해서 a는 p 더하기 q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할 부분은 아니야.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와닿아야 돼. 내가 m과 n을 곱한 걸 만들고 싶어. a를 이용해서. 그럼 당연히 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랑 n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를 다 더한 것만큼 a를 곱하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왜 자꾸 직관적으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게 로그 a에 m 더하기 n이 로그 a에 m과 로그 a에 n을 곱한 건가? 자꾸 이런 거랑 헷갈려요.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 한다고. 야 근데 말이 되냐? m 더하기 n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곱해야 되는 횟수가 m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횟수랑 n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를 곱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인식조차 못하고서 그냥 외운 채로 쓰게 된다는 거지. 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한다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건데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들에게는 결국 엉뚱한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할 만한 게 본인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외우기만 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준다면 절대로 이 둘을 헷갈리지 않는다. m과 n을 곱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a를 몇 번 곱해야 됩니까? 라는 건 m을 만들기 위해 곱해야 되는 횟수랑 n을 만들기 위해 곱해야 되는 횟수 이 두 개를 더한 만큼 곱해주셔야 그 i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이거는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꼭 명심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a에 n분의 m 그것은 로그 a에 m 빼기 로그 a에 n입니다. 이건 이제 곱하기랑 사실상 이유가 똑같아요. n분의 m을 만들기 위해서 a를 몇 번 곱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는 m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횟수에서 n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횟수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생각해봐.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 이게 32, 이걸 8이라 생각해봐. 2를 가지고 내가 8분의 32를 만들고 싶어. 그럼 요거는 내 5번 곱해야 만들 수 있고 요건 3번 곱해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8분의 32, 즉 4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2번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5번에서 3번을 빼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당연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꾸 쉬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런 예시를 들어서라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 다음 로그 a의 m의 k제곱. 의미가 뭘까요? 이거? a를 가지고 m의 k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 곱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가지고 m을 만들기 위해서 3번 곱하면 된다라고 하자. a를 가지고 m을 만들기 위해서 3번만 곱하면 된대. 근데 m의 k제곱을 만들려면 그럼 당연히 그것을 모두 몇 세트 곱해야 돼? 그 k세트.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아하! a를 가지고 m을 만드는 그 횟수에다가 k배를 해주면 이걸 만들기 위한 횟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로그 a의 m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a를 가지고 m을 만드는데 필요한 횟수가 만약에 3번이라고 하자. 즉 a의 세제곱이 m이라고 하자고. 그럼 이 m이라는 것이 k번 곱해져 있는, k번 싹 다 곱해져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 그럼 이걸 만들 때도 3번 곱하고 저걸 만들 때도 3번 곱하고 저걸 만들 때도 3번 곱하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저 k개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3번씩 k번을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k번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 3k 곱하면 되잖아. 3k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더한다고 잘못 말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횟수에다가 k배를 해주면 그것이 결국 이 m의 k제곱을 만드는데 필요한 횟수가 되겠구나.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해했어요? 지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반복 안 해. 알겠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됐으면 지금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m의 k제곱이라는 것은 m이 k번 곱해져 있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럼 결국 내가 a를 가지고 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횟수가
K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 말이죠. A를 가지고 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의 K배만큼 필요하다. 그만큼 곱하면 그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활용할 거예요. 진수의 지수는 로그 바깥으로 튀어나갔는데 그것은 이제 분자 자리에, 즉 그것과 곱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밑의 지수는 로그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 분모로 튀어나간다. 나눠지는 것으로 튀어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여기 진수의 지수에 해당하는 것은 로그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 이렇게 곱하기로 튀어나간다 라는 걸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지금 이 내용까지가 5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약점 휘어잡기도 보시면은 야 얼마나 너희들 선배들이 이걸 헷갈려 했으면 이렇게 약점 휘어잡기에 나왔겠냐.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아 나는 이제 이런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 부분까지 51페이지까지 나름대로 읽어보면서 정리해보세요. 읽어보면서 정리하시고 이 바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로그의 계산들을 그리고 이제 저 뒤에서 공부할 상용 로그 같은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밑 변환을 하는 작업이야. 밑변환 공식, 그 밑을 변환하는 그 공식인데 그걸 이제 좀 이따가 공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로그의 기본적인 연산 성질, 로그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해보세요.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보세요. 꼼꼼하게. 항상 공부하실 때 대수심 치고 하셔야 된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일하게 공부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간절하게 공부하시겠죠.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절대로 개념 강의 다시 안 돌아옵니다. 선생님, 이거는 그 뒤에 입장할 때 하면 이렇게 되는 여기가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놓은 식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반대로 착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예시를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로그 a의 n 빼기 로그 a의 n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로그의 나눗셈을 이제 로그에서 뺏으면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어요? 네. 그럼 52페이지 윗변환 공식으로 넘어가도록.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있진 않아가지고 이건 좀 형식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 이제 요거는 내가 증명 과정을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좀 더 직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일단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건 딱히 없어가지고 자 일단 로그 a의 b라는 것을 자 이 이름이 왜 밑 변환 공식인지를 생각해봐. 밑을 변환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이제 담고 있는 공식이라서 그래서 이름이 밑 변환 공식이야. 한마디로 우리의 목적 자체는 뭐다? 밑을 변환시키는 거지. 그 밑은 이제 정말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뭐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뭐 5가 되든 7이 되든 10이 되든 뭐가 되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켜서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밑변환 공식이야.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결과는 이렇다고 결과는. 그래서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아래에 있는 밑은 이 분모에 있는 진수로, 이 위에 있었던 이 진수는 분자에 있는 진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밑을 변환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요것을 우리가 뭐 x라고 하면 나올게. 이 x. 즉 한마디로 이거 표현하자. 그럼 이 말은 곧 지수로 표현하자면 뭐라는 얘기야? ax제곱은 b. 자꾸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친구를 y라고 표현해 볼게. 로그 C의 a는 y.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C의 y제곱은 a. 근데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뭐 공통된 겹치는 그 문자 하나 있잖아. 누가 있죠? a. 그래서 이 a라는 것으로 통일시켜서 우리가 어떤 등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 양변에다가 x제곱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의 x제곱은 C의 xy제곱은 a의 x제곱이다. 근데 그것은 무엇과 똑같다? b랑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C의 xy제곱이 b랑 똑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로그 C의 b가 xy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거 보고서 이거 보고서 이거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로그랑 지수는 서로 간에 계속 이게 스위칭이 이루어져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로그 C의 b가 xy다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x랑 y를 다시 이제 아까 전에 치환했었던 그걸로 돌려가지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뭐가 돼? x가 아까 뭐였지? 로그 a의 b가 됐었죠. 로그 a b. y는 뭐였지? 로그 c a. 로그 c의 b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가 그쵸? 양변에다가 로그 c의 a를 나눠주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다 쓸게요. 공간상의 부족으로.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된다. 우리 아까 전에 이 위에서 썼었던 이 식이 만들어졌죠? 다 이해되십니까? 네. 일단 이 과정은 그래 내 100번 양보해서 몰라도 돼. 요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 알겠죠? 이 밑변환 공식 요거는 우리가 로그를 앞으로 자유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근데 사실 요거를 그래서 내팽개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를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건 잊지 마시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 또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 과정을 다시 한번 따라서 써보면서 스스로 증명을 해내보세요. 빨리 와. 어? 알아. 확인했어. 일단 절대로 밑변환 공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증명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것도 까먹었을 때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다시 해서 아 맞다 이런 거였지 라고 다시 좀 살아남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회생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업로드 되면 꼭 봐. 앞에서 한 거. 페이지로는 52페이지 밑변환 공식이라는 부분. 이거랑 이거 하는 거죠. 그치. XY라는 건 X가 이거였고 Y가 이거였으니까 XY는 이거 곱하기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그냥 딱 이렇게 써요. 딱 이렇게 써요. 맞아.
자, 다들 정리되셨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만 하고 딱 말지 말고 여러 번 하면서 완전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자동 완성도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변환 공식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이제 내가 살짝 예고를 했었지?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수가 로그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 분모로 튀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1번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자, 얘 밑변환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얘는 로그 C의 A의 M제곱 하고서 로그 C의 B의 N제곱 이렇게 써주겠죠, 그죠? 이 진수의 지수는 전부 다 로그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N 로그 C의 B N 로그 C의 A, 그죠? 그래서 얘는 N분의 N 다시 로그 A의 B. 결과적으로 M이라는 것은 튀어나갈 때 분모로 튀어나가고 N이라는 것은 튀어나갈 때 분자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위치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외우는 건 쉽겠죠, 그렇죠? 잘 알아두세요. 증명 과정은 여기 있으니까 하시고. 그다음 2번. 야,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로그 A의 B라는 것은 결국에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아니야? 그렇지? 근데 로그 B의 A랑 서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로그 B의 A는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잖아. 당연히 그 둘은 서로 역수관계겠지. 그치? 네, 그래서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다. 이거는 뭐 내가 증명을 굳이 해드릴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자, 다음 3번.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그다음 곱하기 로그 C의 A.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1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그의 곱셈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자, 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전부 다 밑을 C로 바꿔볼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C가 되겠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차라리 C를 말고 좀 다른 걸로 바꿀 걸 그랬다. 약간 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실까봐. 자, 로그 C의 C 분의 로그 C의 A. 사실 여기 C가 되든 뭐 10이 되든 7이 되든 5가 되든 K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로그 C의 A랑 로그 C의 A랑 서로 똑같이 있잖아. 그럼 지워주면 되지. 약분. 그럼 뭐만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래서 1이지.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로그의 연산들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준 다음에 이 곱셈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로그 8의 25 곱하기
로그 125에 2 똑같아. 이번엔 밑을 10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로그 10에 8 로그 10에 25 곱하기 로그 10에 2 125 로그 10에 2 여기까지 해놓고서 막 8이랑 2랑 같이 약분하고 안돼.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로그 10에 8이랑 로그 10에 2랑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8이랑 2가 써져 있는 거 아니잖아. 25랑 125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로그 10에 25랑 로그 10에 125가 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 요 상태로 약분하고 그러지 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틀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아니라 얘를 25를 5의 제곱으로 8을 2의 세제곱 125를 5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거야. 2 로그 10의 5 3 로그 10의 2 이건 로그 10의 2 이건 3 로그 10의 5 그럼 이제 드디어 로그 10의 5랑 로그 10의 5를 서로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5랑 5를 서로 없애는 게 아니라 로그 10의 5랑 로그 10의 5를 없애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도 2랑 2랑 없애는 게 아니라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2가 없어져. 결국에 남는 게 뭐야? 3, 3, 2. 그래서 답은 9분의 2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뭐다? 여기에서 25랑 125랑 이렇게 나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답이 나오는지 보여줄게. 로그 10의 4, 뭐 로그 10의 5, 뭐야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그럼 뭐 여기 로그 10의 1이니까 뭐 그럼 얘는 0이야? 뭐 이 답은 최종적으로 0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덩어리로 진수끼리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로그 10의 삐리, 로그 10의 삐리 이런 식으로 이 덩어리를 가지고 약분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4번. 로그 A의 B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로그 A의 B. 또 까먹었어? 오늘 아빠 때문에? 응, B를 만들기 위해서 A로 곱하는 횟수.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 로그 A의 B라는 걸 딱 보자마자 바로 A를 가지고 B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 곱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근데 그 횟수만큼 A를 곱하겠대. 그럼 뭐야 당연히 답이? B가 되겠죠. A를 가지고 B를 만들기 위한 횟수만큼 A를 곱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B겠지. 당연하지 않아요? 이건 로그의 정의로부터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넘어갈게. 5번. 요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바이블에 소개가 된 대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돼. 자, 그런데 사실 이걸 훨씬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훨씬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로그 함수를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가능한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그 함수까지 다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사실 우리가 이미 로그 함수까지 다 정규 수업 때는 학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이 로그 함수 부분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지? 1대1 함수야. 야, 내가 선택하는 애는 분배지 마 라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1대1 함수야. 그러면 A랑 B랑 서로 똑같다면 로그 10의 A랑 로그 10의 B는 서로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야? (1대1) 함수니까 1대1 함수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서로 똑같다면 얘랑 얘랑 서로 똑같고 반대로 얘랑 얘랑 서로 똑같다면 얘랑 얘랑 서로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이 양방향이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 물론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똑같으면 이게 똑같다라는 건 성립해. 단지 이게 똑같을 때 이게 똑같다라는 게 성립을 안 해서 문제지. 근데 로그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두 말이 서로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야. 이거라고 할 때 이거고 이거라고 할 때 이거야.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번에 있는 A의 로그 C의 비제곱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양쪽에다가 집중해. 우리가 양쪽에다가 로그를 취할 겁니다. 즉 얘랑 얘랑 서로 똑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로그 C의 A의 로그 C의 B와 로그 C의 B의 로그 C의 A가 서로 똑같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걸 대신 증명하려고 해요. 이거랑 이거랑 어차피 의미가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잖아.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진수의 지수에 있는 것은 로그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 있고요. 진수의 지수에 있는 것도 이 로그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데, 그럼 결국 얘는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될 것이고, 이 우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B가 되겠죠. 좀 헷갈리면 방지하기 위해서 곱하기 쓸게. 어때? 좌변이랑 우변이 서로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니까 당연히 얘도 참일 것이고, 얘가 참이니까 당연히 얘도 참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증명도 가능합니다.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원칙상 이렇게 증명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로그 함수를 공부를 한다면 이것도 가능하긴 하다. 알겠죠? 같이 함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단원이 끝났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55페이지까지 쭉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 보시면서, 특히 여기 옆에 있는 이그젠플, 개념 코코 이 문제들은 푸셨더라도 다시 한 번씩 꼭 풀어보세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로그는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3분의 1이라는 것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 아니 3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지금 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지수를 이쪽으로 보내버린 거지.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이건 플러스가 되고 이건 3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앞에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여기가 3분의 1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곳에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나갔는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2제곱 되는데 더 말이 안 되지 않아? 혹시 이해하고 맞아?
자, 얼추 다들 정리되신 것 같으니까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딱히 질문할 거 없으시죠? 개인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것 같으니까. 자, 62페이지 상용 로그. 자, 상용 로그는 이름이 왜 상용 로그냐? 자주 사용해서 상용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단어가 상용이죠, 그렇죠? 자주 사용하는. 무엇을 상용 로그라고 하느냐?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자주 쓰다 보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를 계속 쓰는 게 너무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얘를 로그 n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권장한다. 그래서 이 밑을 쓰지 않았을 때는 밑이 10이라고 간주하고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용 로그다. 자, 그럼 당연히 로그 10 얼마예요? 1이겠죠? 로그 100 얼마야? 2가 되겠죠? 로그 1 얼마야? 0 이런 식으로. 뭐 로그 0.1 로그 0.1 마이너스 1 로그 0.0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게 상용 로그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상용 로그에서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상용 로그의 값을 다 하나하나 계산을 미리 해놓은 아주 친절한 수학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로그 321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로그 321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10을 몇 번 곱해서 321이 되는지 내가 뭐 알 수가 없잖아. 뭐 물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매번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용 로그 값들을 미리 구해서 제시를 해주냐면 1.00부터 9.99에 해당하는 상용 로그의 값을 전부 다 계산해서 저 책 맨 뒷페이지에 빼곡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 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0부터 9.99까지 상용 로그 값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321의 상용 로그 값은 내가 그래서 모른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거 못 구하는 건가?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서 이 상용 로그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그 321이라는 것은요. 로그 3.21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로그 3.21에다가 로그 10의 제곱을 더한 것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로그 3.21에다가 결국 1을 더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로그 3.21 요건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알죠? 아까 전에 1.00부터 9.99까지 값을 계산해줬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몇 점 몇몇 곱하기 10의 몇 제곱의 형태로 정리를 해준다면 그것의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서 내가 그 아이의 상용 로그 값을 대신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로그 3.21이라는 것을 얘가 구해줬어요. 뭐 얼마라고 구해줬냐면 0.5065라고 이제 구해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0.5065니까 맞나? 0.5065 더하기 2가 되니 결국 얘는 2 더하기 0.5065 즉 2.5065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32,100이라는 것의 상용 로그 값도 구해봅시다. 그럼 얘도 똑같이 로그 3.21 왜 내가 이렇게 3.21을 기준으로 삼는지 알겠지? 32.1도 아니고 0.321도 아니고 왜 3.21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되고 계시죠? 1.00부터 9.99까지 상용 로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얘는 아까 똑같이 0.5065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으니 4.5065라고 쓰면 되겠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요건 어떨까? 32.1 이거는 로그 3.21 곱하기 10이죠? 1.5065일 거라는 거 뭐 뻔하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3.21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이 친구가 됩니까? 자, 이게 3이 여기 있었을 때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만큼 지금 자릿수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10에 몇 제곱이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4제곱이 곱해진 거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0.50655 더하기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너무 쉽지 않냐? 그지? 자, 근데 이거 쭉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규칙성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숫자의 배열이 똑같으니까 계속 지금 이 소수 부분은 똑같이 나오네. 이 자릿수가 달라지니까 계속 얘가 달라지면서 이 정수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치? 아, 그러면은 느낌이 오잖아. 여기에서 이 숫자 배열은 이것의 로그 값에서 뭐에 해당하고 소수 부분에 해당하고 요 i의 자릿수는 이 로그 값에 뭐에 해당한다? 정수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수상하를 공부를 시킬 때 계속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으니까 뭐 헷갈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 다시 한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렸냐면 x의 정수 부분, x가 어떤 정수 n보다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 하나 더 큰 n 플러스 1보다 더 작다면 그때 그 x의 정수 부분은 n이다. 이걸 조금만 더 의역하자면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수직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 포함 왼쪽에 있는 정수 중 가장 큰 정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 이것의 정수 부분은 무엇인가? 뭐야?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소수 부분은요? 어떻게 정의가 되지? 얘에서 그걸 뺀 거야.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뜻해요. 그러면 얼마? 0.3이겠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거였잖아? 얘가 소수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인 거야. 마이너스 3.4 얼마냐? 5하고 3하고 9 4935 마이너스 3.4935 라는 것에서 마이너스 3이 정수 부분이고 뭐 0.4935가 소수 부분 아니야 이거 알겠죠? 이게 아니라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의 그 규칙이 그대로 성립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의 배열, 얘는 자릿수를 담당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순식간에 지금 어디까지 공부한 상태냐면 65페이지까지 공부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는 개념 콕콕을 좀 몇 가지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65페이지에 있는 저기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 거기가 이제 왜 그렇게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했었던 얘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엔 이 n이라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탐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그래서 이 로그 n이라는 것을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곱하기 10의 몇 제곱 이런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왜 네모점 블라블라라는 형태로 바꾸지? 이유가 뭐였어? 방금 얘기했잖아. 이유가 뭐야?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1.00부터 9.99까지에 해당하는 상용로그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럼 얘는요, 그거 기준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얘를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친구가 뭐에 해당하고 그 수의 숫자의 배열이랑 관련이 깊고 얘가 이제 뭐에 해당해? 그 숫자의 자릿수를 결정해 주는 것과 이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n이라는 것을 a, 즉 네모점 블라블라라는 그 a에다가 10의 몇 제곱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이걸 탐구를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66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용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구하는 그 작업에 대한 연습이 좀 먼저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1, 2, 3, 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56,700. 당연히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쓰면 돼? 5.67 잠시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0.7536? 얘는 4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4.7536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각각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정수 부분, 여기 소수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끝내도 되죠, 그쵸? 굳이 이제 저 값을 다 더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2번 0.00567. 우리가 이제 상용로그를 사용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사실 이 단어는, 이 중단어는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앞서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야 상용로그 진짜 어려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5.67 곱하기 10의 몇 제곱? 3번 같잖아. 마이너스 3제곱. 따라서 얘는 0.7536.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정수 부분은 이거, 소수 부분은 이거. 당연하죠, 그렇죠? 자, 루트 있어요, 루트. 루트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몇 제곱이야 이게 루트가? 2분의 1 제곱이잖아. 그래서 로그 567에 2분의 1 제곱인 거니까 로그 값으로 봤을 때는 2분의 1을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되는 것은 2분의 1 로그 567이야. 그치? 응.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가 아까 뭐였지? 0.7536인가? 맞네. 그 다음 얘가 2였으니까 조심, 2분의 1 우리 아직 안 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얘 2로 나눠주니까 1, 얘 2로 나눠주면 뭐 나오겠지. 그게 각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알겠죠? 그 다음 4번 로그 5.67분의 1. 이 분의 1 뭐야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돼? 마이너스 1제곱. 이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5.67. 그래서 이제 이게 0.7536이었으니까